고객이 맡긴 돈 120억 원을 가로챈 4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사기꾼 2명과 농협지점장 감사가 가담한 희대의 사기극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의 펀드 손실액을 보전해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공무원 등 20명을 입건했습니다. 포항의 싱크홀 현장에서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양의 지하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집안 침하가 발생할지 몰라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산 산나물을 맛보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영양 산나물 축제가 일원산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11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아침부터 우리 지역 맑은 하늘에 햇살이 드러났는데요. 기온도 조금씩 오르면서 낮에는 포근하다고 하죠? 네, 포근한 햇살 아래 오늘도 자외선 지수는 높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흐리고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뒤에 보이는 대구의 하늘처럼 우리 지역 옅은 안개 아래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3도, 안동 10도로 출근길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는데요.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구와 안동 모두 25도 보이는 등 늦봄과 초여름 사이의 날씨를 흠뻑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무척 크게 나니까요. 오늘도 얇은 겉옷 챙기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오늘 아침엔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 보이지만 대체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뜨거운 햇살이 비추면서 자외선 지수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은 내일 오전부터 하늘이 점점 흐려지면서 토요일 오후에 비가 시작돼서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어제가 문재인 정권 출범 1년째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정치를 독식해온 자유한국당이 야당이 된 지 1년이 됐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까지 바꾸고 보수 개혁을 선언했지만 뭐가 달라졌는지 어떤 평가를 받는지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3월에 귀초의원 4인 선거구안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 통과시켰습니다. 정치 다양성보다는 지역을 독식하겠다는 한국당 의지의 표출이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향직 공천 대신 4사람 심기를 선택한 겁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도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고요. 공천 기준이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보다는 월등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도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친박 간별사를 자처하던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감싸기에 급급했던 이완영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역시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돈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혁신 공천이라거나 아니면 인물 교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탁단 속의 폭풍으로 끝났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정치가 TK 지역 정치가 후퇴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야가 바뀌고 1년이 지나는 동안 대구 경북을 텃밭으로 여기는 자유한국당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새 모습, 새 바람을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지역은 무소속 변수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단체장과 의원들이 대거 출마해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은 여당과 야당의 틈새를 파고들며 선거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대구 경북에서 무소속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당 공천 결과에 불복해 후보들이 탈당과 동시에 대거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냈습니다. 먼저 대구시의원 무소속 연대가 22명으로 출범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역 주민을 무시한 공천을 했다며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그다음 우리 구의원님들 당선되어서 어느 정당 이당 저당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이 얘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국당 공천을 인정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 대부분은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어 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구 경북 31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7곳 이상에서 한국당 후보가 고전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중앙당이 계속해서 이 지역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오만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의 어떤 부분도 일정 부분 가미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당 공천 잡음에서 시작한 무소속 연대 돌풍이 지방선거에서 지각 변동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달 11일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뒤 예비 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을 유지해왔습니다. 또 김형기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후보는 유승민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 민생경제협의회 설립 등 주요 공약을 제시하는 등 본격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수성구청 펀드 투자 손실금을 보전해준 사건과 관련해 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구청 공무원 등 20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비자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은행은 지난 2014년 6월 수성구청이 산 펀드 손실금 12억 2천만 원을 보전해줬습니다. 전직 행장 3명은 2억 원씩, 전현직 임직원 11명은 5,50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모아서 만든 돈입니다. 전부 개인 돈이었는데 일부는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구청 공무원은 무리하게 펀드 투자를 했고 그에게 손실을 보자 대구은행 직원에게 손실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은행의 공신력, 그다음에 중요 거래처인 수성구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보전을 해주게 되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은 은행과 짜고 정기 예금에 넣은 것처럼 가짜 예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세금으로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박인규 전 행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14명과 수성구청 공무원 6명을 형사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은행 임직원들의 계좌를 추적했지만 비자금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은행과 구청 사이의 대가성은 확인하지 못해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구미 산동농협 장천지점이 사기 행각의 주요 무대가 됐습니다. 120억 원짜리 대형 사기 사건에 농협과 간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사는 A씨와 B씨가 사기를 치기 위해 지난해 구미시 산동면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사업가 E씨를 만나 자기압 수표로 70억 원을 투자받습니다. 상품권을 사고 팔면 수익이 난다며 수수료와 매달 이자 8%를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사기가 아니란 것을 보증하기 위해 E씨에게 빌린 70억 원은 농협에 맡겨두기로 합니다. 농협 지점장은 돈주인 E씨가 거금 70억 원을 쉽게 내놓을 수 있도록 이른바 지급보증서라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는 종이장에 불과한 지점장의 보증서를 믿고 E씨는 70억 원을 내놓은 겁니다. 전산상이 H나 대장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 지점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한 다음에 그 당일 아니면 다음 날 그 주요 피의자들, 공범자들한테 돈이 넘어간 것입니다. 농협 지점장은 피해 금액 가운데 2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다시 외자 유치가 시급한 부동산 개발업체에 접근합니다. 외자 유치를 위해선 금융권이 발급한 지급 보관 증서가 필요하다며 농협에 50억 원을 맡기라고 한 뒤 돈을 챙깁니다. 이 과정에서도 농협 지점장은 역시 가짜 50억 원짜리 지급 보증서를 만들어 업체에 넘깁니다. 결국 구미 산동농협 장천지점이 120억 원짜리 사기극의 주무대가 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이곳 농협 직원 그 누구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상식선에서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개원 하나도 알았으면 한번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했겠죠. 구미 산동농협을 통해 120억 원을 챙긴 이들은 부동산 투자와 개인 빚을 갚는 데 많은 돈을 썼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에 대해 포항시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마 발생 지점에서 많은 양의 지하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언제 또다시 집안 치마가 발생할지 몰라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꺼짐이 일어난 현장을 장비로 파헤치자 지하수가 콸콸 쏟아집니다.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집안 침하 발생 지점에 시멘트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건물의 가스 배관과 전봇대의 전기선도 분리해 제거하는 등 땅꺼짐으로 일어난 피해 복구도 한창입니다. 하지만 원인으로 꼽혔던 지하수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또다시 땅이 꺼질 수도 있다며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땅도 꺼지고 이거 다 꺼져버리는 기라. 꺼지니까 지금 곧 붕괴되겠어. 내일 되면 이거 넘어갈 싶어요. 오피스텔 공사는 잠정 중단시켰지만 기울어진 건물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업도 지금 안 하는 걸로 해서 나중에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피해 부분은 건축주하고 서로 상반간에 협의하는 걸로. 더구나 시공사는 유관기관의 긴급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 안전은 별 이상 없이도 현장 소장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본사라든가 저런 데는 우리 전화 많이 전화 받지도 않아요. 건물주와 세입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자 포항시는 시공사의 과실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토질과 구조 분야 전문가 진단을 통해 추가 조치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1월산의 정기와 천혜 자연이 길러낸 영양산나물은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데요. 자연산 산나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영양산나물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1월산 높이를 상징하는 1219인분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를 시작으로 축제에 문이 열렸습니다. 매년 20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올해는 군청 앞마당 대신 공설 운동장으로 축제장을 옮겼습니다. 축제의 꽃 산나물 부스는 벌써 10,000원입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최고급 산채, 어수리부터 곰치와 방풍, 취나물까지 청정 산나물들이 넘쳐납니다. 예, 너무 신선합니다. 신선하고 너무 저렴하고 가격들이 참 좋아요. 축제 기간 산나물 신선도를 하루 2번씩 평가하는 착한 산나물 인증제도 실시합니다. 맛과 향이 진한 1월산 산나물을 산지 가격으로 만나다 보니 축제 단골이 많습니다. 예, 향이 좋고 맛있어서 매년 옵니다. 항상 오면 10만 원 정도 사가갑니다. 먹거리도 확충됐습니다. 고기를 구매해 산나물과 곁들일 수 있는 산나물 고기굼터가 축제장에 들어섰고 결혼 이주 여성 20여 명이 선보이는 다문화 먹거리존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1월산에 올라 산나물을 직접 뜯을 수 있는 채취 체험은 축제 기간 내내 펼쳐지는데 사전 접수만을 받습니다. 제14회 영양 산나물 축제는 영양생활체육공원에서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전국 MBC 네트워크가 함께합니다. 북한에 돼지를 보내자는 운동이 청주에서 추진됩니다. 일명 삼겹살 교류로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주자는 건데요. 남북 교류 아이디어가 본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충북 MBC의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 전 남북 교류에 물꼬를 텄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방북.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며 이번엔 돼지를 보내자는 운동이 청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청주의 봉사단체 등이 주축이 돼 올해 추석 때 북한에 돼지 500마리를 보내자며 기금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북녘에 있는 동포들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돼지 보내기는 청주가 삼겹살로 유명하다는 점을 착안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힘이 됐던 돼지고기를 보내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게 힘을 주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청주의 이 돼지가 정말 그 북한의 한 지역하고 같이 매개체가 돼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에도 묘목 보내기 등 농업 분야가 비중 있게 들어 있습니다. 통일부에 교류안을 전달해 대북 제재가 풀릴 이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부에다 제안을 하게 되면 향후 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충북도 의견이 우선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안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 미로공원을 짓고 수익금을 기부한 미국 출신의 프레드릭 더스틴 대표가 향년 88세로 별세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업가 모습을 보여준 그의 정신을 제주문화방송의 박주연 기자가 전합니다. 초록빛 나무들이 빼곡한 김영 미로공원. 나무 사이 구불구불 길을 찾는 재미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지난 1995년 이 공원을 처음 만든 건 미국 출신의 프레드릭 더스틴 교수. 제주도에서 관광학을 가르치며 공원 디자인 작업만 3년, 나무를 가꾸는데 8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완성했습니다. 이후 입소문을 타고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자 더스틴 교수는 아낌없이 기부를 실천했습니다. 2003년 제주대에 3천만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학생들의 장학금과 연수비로 써달라며 기탁한 돈은 7억여 원. 학생들에게 강조한 관광 개발 이익의 지역 내 선순환 모델을 몸소 실천한 겁니다. That is basically the idea that money earned on Jeju should stay on Jeju. 2011년부터는 학생들에게 공원에서 취업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공원이 있는 김영리 마을에는 노인대학 설립비 2천만 원과 매년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Kibu or philanthropy is part of our growing up. We believe that we should share with people who need it. 평생 기부를 실천하며 타국에서 조용히 눈을 감은 더스틴 대표. 평소 뜻에 따라 조의금마저 거절한 고인의 분향실에는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려는 제자와 학생, 마을 주민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대구대학교 12대 총장 선거에서 김상호 창조융합학부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대구대학교는 어제 제12대 대구대학교 직선총장 투표에서 김상호 교수가 2차 결선 끝에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6명의 후보가 출마한 총장 선거에서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했습니다. 구미의 원룸 부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찾는 조사가 시작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3일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달 29일까지 지역 읍면동을 조사해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찾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는 전기요금을 비롯한 수도세나 가스요금, 건강보험료나 아파트 관리비를 오랫동안 내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경북도는 민간기관과 지역의 기관단체, 기업체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별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발표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맞춰 경상북도는 경북형 실행계획으로 3대 전략과 4대 행정혁신을 확정했습니다. 3대 전략은 첫째, 도정 운영을 인권과 노동권, 환경,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과 예산 투자를 인권과 사회적 약자 배려 등에 확대하고 공공부문 여성관리직 목표제 등을 도입합니다. 둘째, 정책 제안과 집행, 평가 등의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셋째, 기존 관행과 구습을 타파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제29회 동성로 축제와 제13회 대구 패션 주얼리 위크가 오늘부터 사흘간 동성로 일원에서 열립니다. 동성로 축제는 오후 5시 개막을 시작으로 동성로 가요제를 비롯한 30여 개의 무대 공연이 열리고 60여 개의 체험과 먹거리 부스가 운영됩니다. 대구 패션 주얼리 위크에서는 패션과 보석을 연결하는 문화 코드를 소재로 주얼리 패션쇼와 주얼리 경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태국 여성 수십 명을 전국 마사지 업소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소개료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불법 취업한 태국 여성에게 무자격 안마 시술과 성매매를 시킨 업주 7명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1년여간 태국 현지 모집책과 공모해서 태국 여성 90여 명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뒤 충북과 광원 등 마사지 업소 50여 곳에 알선하고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억 6천만 원가량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름이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로 변경됐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름이 외국인을 관리 통제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줘 외국인을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전국 19곳의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과 서울 등 6곳은 출입국 외국인 청으로, 대구와 김포 등 13곳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대구의 하늘처럼 우리 지역 옅은 안개 사이로 햇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 13도, 안동 10도로 출근길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구와 안동 모두 25도 가리키는 등 늦봄과 초여름 사이의 날씨를 흠뻑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무척 크게 나니까요. 오늘도 얇은 겉옷 챙기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오늘 아침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지만 대체로 보통 단계 유지하겠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자외선 지수가 점점 높아지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후 들어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아침 기온 13도, 영천 10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 대구 25도, 영천 26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10도, 김천 7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문경 24도, 김천 26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0도, 봉화 5도로 출근길 조금 선선합니다. 낮 최고 기온 안동 25도, 봉화 23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5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내일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비가 시작되겠고요.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